자, 기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의원도 죽었습니다. 유튜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이재명. 그들은 이재명의 소년원 기록을 파헤치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어린 시절 강간 살인을 숨기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사실 맞을까요? 장제원, 김영우, YTN 기자 이렇게 3명은 사망했고, 이는 이재명을 커버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강간 살인설, 이게 안동댐 사건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대리 시험설, 형 정신병원 감금설, 아동 사망 기밀 누설 금지법, 이는 이재명 과거를 은폐하기 위한 법이다.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가 많죠. 이재명은 어린 시절 강간 살인을 저질렀고, 그걸 숨기기 위해 기자와 국회의원, 그리고 심지어 법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예요, 다수. 장제원은 2025년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자살한 걸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성폭력 고소 이후 이루어졌고요. 유서도 있고 타살 정황은 없습니다. 김용호는 워낙 연예계 법적 분쟁과 다수의 고소 사건으로 과거부터 심리적 부담이 컸을 걸로 추정됩니다. 안동댐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재명 관련 소년원 보도를 했던 YTN 기자 양시창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살아있어요. 아직도 기자로 활동하시고 계속 기사 작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3명 중 1명은 살아있고 2명은 자살로 결론이 난 겁니다. 특히 YTN 기자 관련된 거는 검색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재명과 직접 연관성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시점이 겹친다는 주장조차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셋은 각기 다른 이유와 시점에 사망하거나 심지어 살아있습니다. 양시창 기자는 지금도 살아있고 기사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 관련 기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죽었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전형적인 음모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에서 이재명 수사 범죄 경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죠. 근데 이거는 워낙 많이 하는 거잖아요, 다. 근데 소년원 기록을 직접 파헤치려 했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나 정황 아예 없어요. 소년원 수감 이력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언론, 법원, 수사기관에서도 입증된 바 없습니다. 이미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 확정 판결이 났죠. 그리고 안동댐 강간 살인설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괴담입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검정고시 논란은 당시 제도상 가능했습니다. 조작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험표 도장 위치 논란은 그 당시에는 통일된 형식이 없었습니다. 이는 의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인생 전체를 기획된 사기극이라 주장하려면 최소한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망상을 조립하는 거라고 봐야죠. 굳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있는 것만으로 솔직히 비판할 게 많은데 왜 말을 지어내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동 사망 기밀 누설 금지법, 이거를 이재명의 안 좋은 사건을 커버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또 의외로 잘 먹히더라고요. 해당 법안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재발 방지가 목적입니다. 비밀 누설 금지는 피해자 유족 보호용 조항입니다. 유사한 법안은 미국, 독일, 영국, 여러 선진국 등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용입니다. 이걸 이재명 은폐법이라 부르는 건 법 자체를 굉장히 모독하는 일이죠. 특히 유튜버 성재준은 하루에 수편씩 이재명을 주제로 영상을 올립니다. 그 채널 들어가면 썸네일에서 절반은 이재명 얼굴이고 절반은 김혜경 얼굴이에요. 근데 열심히 돈 벌고 살아있잖아요. 오히려 이거 없었으면 돈 꽤 많이 못 벌었을걸요? 구독자도 많고 수익도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는 진정한 이재명 팬클럽 회장이 아닐까. 그리고 오히려 성재준은
솔직히 속으로는 이재명 좋아할걸요? 이재명 때 얼마나 뭐 돈을 많이 벌고 콘텐츠도 많이 받고 괜찮지. 그러니까 누군가 죽으면 무조건 다 이재명이 죽인 게 되고, 뭐 법이 통과되면 이게 다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고,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숨긴 걸로 돼버리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은 악마고 그를 의심하는 우리는 깨어있는 의인이 되는 구조. 이건 팩트가 아니라 거의 이야기라고 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증거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죠. 믿음을 위한 조립.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오직 감정과 상상만이 있을 뿐이죠. 이재명은 오늘도 살아있고 그를 매일 욕하는 유튜버들도 다 살아있고 돈 잘 벌고 있어요. 물론 위에 두 명은 죽은 게 사실이죠. 근데 진짜 죽어가고 있는 건 보수 그 자체죠. 지금 이 흐름이 계속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필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뭐 군수, 시장, 기초단체장들은 선거판이 음모론으로 오염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 그렇다고 조배숙이나 이현주처럼 당적 사이클링 히트를 칠 수도 없잖아요. 당 지도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실제 정치의 최전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배숙은 뭐 나이도 많고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그거 사치는데, 이현주는 와 진짜 당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데. 이현주는 사실상 여의도의 김도영?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연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의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날 수 있을까? 보수는 나름 지금 이미지는 망가졌지만 과거에는 뭐 합리적이었고 팩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은 프레임과 음모론 장사를 방조한다면 그건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자멸의 길일지도 모르죠. 물론 망해도 어차피 한국 정당 특징상 간판 바꿔가지고 다시 나오면 그만이죠. 뭐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툭하면 간판만 바꿔서 다시 나오잖아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모든 걸 이재명 탓으로 돌리는 순간 정치는 사라집니다. 남는 건 오직 선동과 그걸로 돈 버는 장사꾼들.